자,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포물선의 정의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물선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포물선에 좀 자주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자, 포물선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그림 예쁘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고, 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요점 P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칸 올려서 2P 되는 요점을 잡아주면 그림 그리기가 좀 한결 수월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y제곱은 4px라고 놓은 다음에, 자, 항상 준선 바깥에다 그려주시고요. 자, 준선 바깥에다 그려주시고, 자, 그래 놓고 이 초점 P를 지나가는, 자, 이 P,0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야.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요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 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B.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자, 수선의 발을. 그래서 요거를 H1, 그 다음에 요거를 H2, 그 다음에 요거를 뭐 A, 그 다음에 요거를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가 A니까 요 길이도 A가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되냐면 B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하나 생기게 되고, 이 사다리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면, 요 사다리꼴을 가지고 생각하려면, 사다리꼴을 여기다가 이렇게 빼놔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사다리꼴을 이렇게 빼놔 봅니다. 요 길이가 뭐냐면 A고요. 요 길이가 뭐냐면 B고요. 요 길이가 뭐냐면 A 더하기 B거든요. 그리고 여기 요 점 잡아가지고 요 길이 B고 요 길이가 A인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A-B가 되거든요. A-B. 자, 여기가 A 플러스 B고 여기가 A-B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요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줘 보세요. 그럼 뭐 나오죠? 4AB 나오죠? 네, 거기에 루트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2루트 AB라고 하는 길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알아도 여기는 요 높이를 우리가 쉽게 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요 길이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에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찾아내는 이 원리를 자꾸 써봐야 돼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자꾸 내린다.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은 거의 모든 문제의 사다리꼴은 이렇게 풀거든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풀기 때문에, 자, 요거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간도형에 가더라도, 자, 이런 내용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다리꼴을 대하는 방식은 한 점에서 수선의 발 항상 내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되게 중요한데,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요 길이가 지금 B라고 돼 있고, B. 요 길이를 A. 그 다음에 요 길이를 A라고 잡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이 뭐냐면 P예요, P.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X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X축이에요. 자, X축인 상황에서 요 초점하고, 잘 보세요. 초점하고
그 다음에 준선하고 P하고 마이너스 P죠. 그럼 이 가운데 원점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딱 원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원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A와 B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P거든요. 요 길이가 P이기 때문에 요 P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P를 모르더라도 얘랑 얘만 알아도 얘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요 놈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사실 얘를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는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려놓을게요. 그래놓고 요 위쪽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 요 길이가 얼마냐면 A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 A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 B예요. 자, 지금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삼각형 닮았죠? 닮았죠? 자, 닮은 비를 써볼게요. 요거 길이를 X라고 놓고 닮은 비를 쓰는데 제일 큰 거 A 플러스 B 대 그 다음에 작은 거 B는 큰 거 A 대 작은 거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X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A 더하기 B분의 AB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A 더하기 B분의 AB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끄집어내고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위치에 X축이 있을 텐데 요 길이를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밑에는 B고요. 여기가 B거든요. 자, B인데 잘 보세요. 얘가 B 대 A면 얘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 나와요? B 대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BK 대 AK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 길이의 B가. B 대 A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닮았기 때문에, 자, 닮았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고 하는 닮은 비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닮은 비를 똑같이 쓸 거예요. 자, 다시 씁니다. 이 길이 대 AK 더하기 BK 대 요 길이 AK는 그 다음에 요 길이 B 대 요 길이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례식에서는 K는 다 없애도 되죠. 그죠? K 싹 다 없애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도 돼요. K 약분하고 K 약분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A 더하기 B 대 A는 B 대 Y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Y는 똑같이 A 더하기 B분의 AB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길이도 얘고 여기는 요 길이도 얘예요. 즉 우리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길이가 뭐가 나왔냐면 A 더하기 B분의 AB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P의 값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셋 중에 하나만 비어 있어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요 A와 B를 가지고 P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 이 되게 기본적인 교재잖아요. 이 기본적인 교재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자,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자,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7번하고 8번을 봐주세요. 7번하고 8번을 봐주시면 자,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문제 7번을 한번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둘레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뭐도 찾을 수 있냐면 초점도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 요 길이가 지금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 이 사다리꼴을 대하는 마음은 이렇게 사다리꼴을 대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요 길이가 얼마다? 3이 된다. 맞죠?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 얼마야? 루트 7이죠. 루트 7. 네, 루트 7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루트 7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은 요 길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거 하나만 활용해 보세요. 요거. 그러면 합이 요거고, 2루트 AB가 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도 찾을 수 있지만, 뭐도 찾을 수 있느냐? 합이 A 더하기 B가 4고, 그 다음에 2루트 AB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양쪽을 나눠주고 제곱을 해주면 AB는 얼마가 나오느냐? 4분의 9가 나오겠죠? 이렇게. 합이 4고 곱이 4분의 9가 나오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합이 얘고 얘인 두 개의 값을 찾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합을 여기 이 자리에 갖다 넣어주고 곱을 이 자리에 갖다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놔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값 A와 B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합과 곱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이 실수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A, B 값을 찾으시면 돼요. A, B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루트 7이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도 A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A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A 플러스 루트 7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4가 나오기 때문에 2A 더하기 루트 7이 얼마다? 4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값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찾아도 A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찾고 싶으냐? 사실은 원래 이거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둘레 길이는 금방 찾아요. 왜 금방 찾냐면 자, 이 길이가 지금 4인데 요 길이를 각각 이 길이와 같다라고 놓고 이 길이와 같다라고 놓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레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기 때문에 얘랑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4의 2배니까 8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을 더해주면 11이라고 하는 둘레 길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뭐도 찾을 수 있냐? 요 길이도 찾을 수 있어요. 요 길이가 얼마냐? A 플러스 루트 7이니까 A의 값만 찾으면 요 길이를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고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고 모든 길이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 안에는 사실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8번이 있거든요. 자, 8번을 한번 방금 전에 했던 그 원리들을 이용하셔가지고 AP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AF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BQ의 길이라든지 이런 길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요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 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y제곱은 4x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y제곱은 4x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요 길이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정리가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준선을 먼저 그어주셔야 돼요. 자, 준선을 먼저 그어주시고, 자, 준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근데 준선까지의 거리가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므로,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2분의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자, A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얼마가 되겠다? 2분의 9가 되겠다 라고 해서 AB의 길이를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식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의로 푸는 거지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정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2차 곡선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사실은 제일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포물선 문제에서 아마 포물선 정의 활용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아마 한 70% 정도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하시고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만 좀 모아서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배웠고,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포물선의 정의를 배워요. 정의를 익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의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 위에서 식을 만듭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합니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포물선의 어떤 활용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 활용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포물선의 정의 또는 간단한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의가 한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정의와 식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뭐냐? 접선이에요. 포물선과 접선. 접선은 경계가 되는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자, 포물선의 접선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물선의 접선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얘가 접하는지 접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필요해요. 자, 이게 접하냐 접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그 식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두 개 다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접하느냐 접하지 않느냐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자, 위치관계를 뭘로 판단하냐면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2차 곡선이잖아요. 2차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직선은 1차식이에요. 그럼 1차식과 2차식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의 관계를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떠한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어떠한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어떠한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즉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연립방정식은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예요? 해가 몇 개 나와야 돼요? x좌표가 몇 개니까 2개니까 해가 2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이거 2개를 풀었을 때 연립방정식에 판별식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다음과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 계산 딱딱딱 해본 다음에 얘는 만나는데 2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면 한 점에서 접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요. 접한다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자, 좌측과 우측이 서로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일 때, 자,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8-1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y제곱은 4x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를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립하세요. 집어넣으면 되죠. 연립을 한다. 그러면 x 더하기 k의 제곱은 4x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은 4x가 되게 되고요. x제곱에 더하기 2k-4의 x 더하기 k제곱은 0이 되게 돼요. 2차 방정식이 생겼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2개 가지면 저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거고, 실근을 하나 가지면 얘가 되는 거고요. 실근을 갖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 자,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짝수 판별식을 씁니다. 그러면 b-제곱 k-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오거든요. 자,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즉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k는 얼마야 되겠어요? 얼마야, 얼마?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4로 나눠주면 k는 누구보다 작을 때? k가 1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0일 때, 판별식 D가 0일 때는 k가 즉 1일 때죠. k가 1일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판별식 이용해서 이 위치관계 판단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뒷페이지 가시면은요 19번이나 20번이나 평행이동을 했는데 접한다. 밑에 있는 20-1번을 보면 어떤 포물선과 직선이 접한다.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판별식 D가 0이다. 자, 이 접한다라는 상황은 항상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왜 그런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왜 판별식으로 판단하느냐? 이게 2차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판별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21-1번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거고요. 22번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1번까지 판별식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 판별식으로 판단한다라는 것만 알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선일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접할 때의 저 상황을 공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주 쓸 거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킬 거거든요. 자, 얘를 공식화 시킬 때 어떻게 공식화 시키냐면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를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먼 밖에서 포물선 밖에서 접선을 그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주고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죠. 그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미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분을 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지만 미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이 판별식만 가지고 사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자, 접선의 방정식 중에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외우자는 거예요. 자, 외우자는 건데 자, 형태는 항상 기본형이어야 됩니다. 자, 형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조건은 기본형이어야 돼요.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형태 y제곱은 4px 형태 일대 조건을 달아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자, 이거 기울기가 m이다. 그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 하고요. y제곱은 4px 하고요. 두 개를 연립합니다. 자,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식을 세우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4px가 되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여기다가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그 다음에 는 4px 자, 이쪽으로 넘깁니다. m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mn-2p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뭐 해야 된다고? 접해야 된다고. 접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고. 판별식 D가 0이다를 써보는 거예요. 짝수식이니까 요거 합니다. 그러면 mn-2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요거 m제곱 n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라는 식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요.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pmn 그 다음에 플러스 4p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이 0이다라는 식을 딱 세우는 순간 자, 양쪽에 4 없어지고요. p 하나 없어지고요.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mn은 p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줄 때 얘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n을 구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n분의 p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n을 구했더니 뭐가 나온다? n분의 p가 나온다. 그러면 기울기가 뭐 m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n분의 얘만 찾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다 구한 거죠. 뭐. 그래서 n분의 p라고 쓰시면 끝난다라는 얘기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 기울기가 m인 이 접선의 방정식 찾아봤더니 뭐가 됐다?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고 하는 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자, 도대체 무슨 얘기냐? y제곱은 8x에다가 여기에 기울기 3인 접선 그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방법대로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까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 나오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 나오게 만드는데 우리가 미리 해놨단 말이야. 판별식 d가 0이 나오게 했더니 결국 이 뒤에 있는 n 값은 뭐가 나왔어야 됐어요? n분의 p가 나오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3x 플러스 3분의 p. p가 얼마예요? 2죠? 이렇게. 요게 3분의 2구만. 자, 이렇게 찾으면 아주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무슨 식?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면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쓸 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상황에서 공식을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공식을 쓰는지 이 상황이 공식에 적용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상황이에요. 조건은 뭐냐? 조건은 y제곱은 4px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뭐가 되지 않은 상태냐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평행 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평행 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 않았을 때만 쓸 수 있어요. 평행 이동이 되지 않았을 때만. 자, 평행 이동이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평행 이동이 되지 않았을 때만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식을 쓰면 바로 제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4-1번을 보시면 이제 24-2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5-1번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1번도 사실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물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y제곱은 4px만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p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 자, 요렇게 그려지는 x제곱은 4py라고 하는 이 식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공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서 같으면 좋겠는데 같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인데 두 번째 조건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얘는 n분의 p가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나와요. 마찬가지 방법을 해주면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라고 하는 이런 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생겼을 때는 마이너스 m제곱 p, 좌우로 생겼을 때는 n분의 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공식을 쓰실 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잘 골라서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건 이게 문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전부 다 거의 요걸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걸 좀 구분하시라고 24-1번은 얘를 줬어요. 얘를. 24-1번은 얘를 줬고 24-2번은 얘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줄 때 써보고 얘를 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거기 공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 두 문제를 이용해서요. 외우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자, 24-1번 먼저 보시면 기울기가 1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P가 얼마냐면 4분의 3이거든요. P가 4분의 3이에요. 4PY가 요거니까 그래서 P가 4분의 3이니까 우리는 Y는 X 마이너스 M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P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25-1번도 마찬가지거든요. 25-1번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M은 마이너스 1이고 Y제곱은 4PX꼴은 2꼴이니까 M분의 P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 Y는 MX 플러스 M분의 P. P가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Y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으로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집어넣고 연립방정식 한 다음에 판별식 쓰고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식을 쓰면 바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다 했죠? 기본형일 때만. 꼭지점이 원점일 때만 가능하고요.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면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 쓰세요. 딱 요 경우에만 공식을 맞춰놨잖아요. 그 경우 아니면 판별식 쓰면 되지. 뭐 그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죠? 네.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점이 원점이 있을 때는 공식 쓰고 꼭지점이 원점이 없을 때는 공식을 못 쓰니까 뭘 쓴다? 판별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닌 다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27-1번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7-1번까지 여러분들이 자, 천천히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27-1번은 자, 어떤 직선에 뭐 평행하다, 수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수직할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원점에 있지 않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 다 원점에 있어요, 꼭지점이. 그러니까 공식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27-1번까지 푸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